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 오픈한 주진우 셰프님의 신상 스시야 스시 윤스를 디너 대관으로 방문했습니다. 주진우 셰프님과는 스시 유리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재밌었고 부드러운 접객이 아주 좋았습니다. 디너 가격은 8만원으로 강남이라는 위치를 고려한다면 높은 가격이 아닌데요, 스시는 맛도 좋았고 양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 디너를 한 타임만 진행해서 술 마시기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스시야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윤슬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콜키지는 720ml는 2만원, 1.8리터 이쇼빙은 3만원이었습니다. 가게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꽤 넓은 공간이었고 시원한 공간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리는 일자로 8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사케를 콜키지로 가져갔었는데요, 전부 프리미엄급 사케여서 엄청나게 맛있었네요. 특히 주연다이는 혼조조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디너 가격 8만원에 생와사비를 사용하시는데요, 좀 놀라웠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작았는데 중국산이라고 하네요. 중국산이고 크기는 작았지만 생와사비에서 느낄 수 있는 와사비 향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간이 강한 적초 샤리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시작은 맥주죠. 생맥주는 산토리 프리미엄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탄산이 살짝 강하게 세팅되어 있고 부드러운 거품이 예술이네요. 시원한 맛도 좋았고 청량감도 꽤 좋았습니다. 차원무시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차원무시였지만 조개 다시 안각회를 위에 올려서 감칠맛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안에는 참나물도 하나 넣어서 주셨네요. 따끈따끈해서 후루룩 다 마셔버렸습니다. 시작부터 간이 살짝 강한 느낌이네요. 원래는 돌미역을 밑에 깔고 주시지만 제가 미역을 못 먹어서 관자만 부탁드렸습니다. 살짝 아부리한 관자에 뱃된장과 산초가루를 올렸습니다. 산초가 관자에도 어울릴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향긋하면서 개운한 느낌이 관자와도 제법 잘 어울리네요. 짭조름한 백된장도 아주 맛있고 다져서 올린 실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 사케는 유키노 보호샷 제조번호주입니다. 쌀을 35%까지 깎아 만들고 매년 1000병만 만드는 한정주입니다. 각 병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라벨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인 프리미엄 사케입니다. 기품 있는 향이 은은한 단맛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집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고요, 절대 실패 없는 사케이죠. 클래식한 개우 소스와 찐 전복도 나왔습니다. 개우 소스는 아주 되직한 느낌인데요, 전복 내장의 고소한 맛도 아주 강한 느낌입니다. 샤리를 요청하면 조금 주시는데 그 전에 다 먹어버렸네요. 부드럽고 쫀득한 전복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게까지 나오네요. 살을 다 발라서 주셨는데요, 카니스와 간장을 살짝 뿌려서 주셨습니다. 카니스는 대게와 함께 먹는 식초인데요, 탕수육은 찍먹이지만 카니스는 무조건 부먹입니다. 대게는 카니스와 같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발라준 대게는 언제나 최고네요. 코우웨이 기쿠 타소가레 오렌지라는 사케입니다. 2006년에 폐업했다가 2017년 다시 오픈한 양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 마셔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욘다이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사케라고 합니다. 핑크빛 라벨과 오렌지라는 이름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비탄산감이 연하게 있으면서 향긋하고 달달한 맛이 좋은 사케였습니다. 마지막에 연하게 누룩향이 있었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니 누룩향이 강해지면서 카라구치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부리한 메지 마구로를 집게해서 주셨습니다. 제법 두툼하게 썰어 주셨는데요, 오밀조밀한 지방이 촘촘하게 보이네요. 위에는 양알을 채 썰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부리 향은 제법 약하게 은은하게 묻어나오고 부드러운 식감에 살짝 배어나오는 지방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스시 윤슬은 흰살 생선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츠마메에서도 흰살 생선이 전혀 나오지 않네요. 술 마시기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숙성 잘 된 청어를 푸짐하게 넣은 청어 이소배 막기가 나왔습니다. 실파와 생강 절임을 넣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청어 맛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청어에서는 살짝 달달한 맛이 배어나올 정도로 숙성이 잘 되었는데요, 다른 곳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맛이었습니다. 심해 없이 숙성해서 그런지 지방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만 살짝 질긴 느낌의 김은 조금 아쉽네요. 이날의 하이라이트 주욘다이입니다. 사케 등급으로만 보면 정미율 60%의 혼조조라서 가장 낮은 술인데요, 맛만 넣고 보면 전혀 꿀릴 게 없었던 술이었습니다. 혼조조 특유의 알코올 맛도 거의 없었고 부드러우면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주욘다임을 알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꽤 짭조름하게 조리된 문어는 무조림과 같이 나왔습니다. 짠맛이 조금 강한 느낌이라 술이 술술 넘어가네요. 츠마미의 마지막을 알리는 바지락 국이 나왔습니다. 츠마미만 거의 1시간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상당히 진득한 조개국이라 시원하게 해장되는 느낌입니다.
시작부터 시마아지입니다. 보통 광어나 도미가 나오기 마련인데 윤술에서는 흰살 생선이 거의 없습니다. 샤리는 적초로 사용했고 스의 신맛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짠맛도 제법 강했지만 적초 맛이 강해서 조금 묻히는 느낌이네요. 덕분에 참치나 히카리모노와는 아주 잘 어울렸고요. 첫 번째로 나온 시마아지와도 궁합이 아주 좋네요. 숙성은 조금 많이 되어서 서걱거리는 식감은 없었지만 넘치는 기름 맛과 향긋한 와사비 향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시부터 아까메 찌개입니다. 정말 놀라운 순서였고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일랜드산 냉동 참치라고 하는데요. 집게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쫀득한 식감이 아주 좋았고 향긋한 와사비 향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스 내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전부 다 맛있네요. 비장의 무기라고 꺼내어주신 치아이기시 찌개입니다. 혈압류 부분에서도 살짝 기름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셰프님도 가장 좋아하는 부위라고 하네요.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지방맛에 산미가 살짝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까미 찌개보다는 좀 더 기름진 지방맛이 있어서 저도 더 맛있게 먹었던 스시였습니다. 스시 모양만 봐도 맛이 보일 정도네요. 촘촘한 지방에서 오는 부드러운 기름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간이 강한 샤리와도 궁합이 좋았고요. 향이 좋은 와사비도 아주 잘 받쳐주는 베스트 중 한 점이었습니다. 이날 오도로는 상태가 안 좋아서 주도로까지만 주셨습니다. 3일 숙성한 전갱이인데요. 심해 없이 숙성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전갱이 철이라 기름 맛이 기가 막히는데요. 아주 맛있네요. 위에는 생강 야쿠미를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심해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전갱이 특유의 기름진 맛으로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생강 야쿠미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조개류는 노랑 조개로 나왔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왕우럭 조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노랑 조개는 처음 보네요. 아부리 없이 쥐어주셨는데 쫀득한 식감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달달한 맛이 꽤 강하게 뿜어져 나는 맛이네요. 생각보다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우니 9마리가 나왔습니다. 칠레산이라고 하는데요. 쿰쿰한 맛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진한 우니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아주 맛있네요. 다만 조금은 질겅거리는 김은 살짝 아쉽습니다. 심에 빡세게 한 고와다도 나왔습니다. 실파 야쿠미를 올려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쭉 하고 뿜어져 나오는 맛이네요. 위에 올라간 실파 야쿠미가 맛을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고와다로 빡세게 올려놨던 입맛을 관자로 차분하게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입안 가득 차는 달달함이 좋았던 관자도 언제나 맛있네요. 이날 흰살 생선이 2번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금태입니다. 근데 금태는 좀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부리 진하게 해서 스시로 주셨는데요. 기름 맛이 정말 너무 풍부한 느낌입니다. 아부리한 향도 기가 막히네요. 금태는 간이 강한 샤리와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가장 맛있게 먹었던 스시 중 한 점이었습니다. 고등어는 생강 야쿠미를 올려서 주셨습니다. 요즘 고등어 철이라 그런지 기름진 맛이 그만이네요. 살짝 올라오는 고등어의 비릿한 맛은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라 더 맛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실패 없는 조합 단새우와 우니가 나왔습니다. 츠마미 때부터 살짝 아쉬웠던 김은 여전히 아쉬웠지만 녹진함과 녹진함의 조합이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칠레산 우니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 품질 좋은 우니는 꽤 맛이 좋네요. 두 번째 흰살 생선 삼치가 나왔습니다. 요즘 삼치가 아주 물이 올랐는데요. 살짝 아부리에서 먹으면 엄청난 맛으로 즐길 수 있죠. 아부리 향은 조금 약했지만 부드러운 삼치의 맛은 기가 막힙니다. 삼치도 아주 맛있네요.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는데요. 윤슬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네요. 부드러운 느낌의 아나고를 후딱 먹고 다음 코스를 기다렸습니다. 두툼한 고등어가 나왔고 위에는 살짝 아부리를 했습니다. 샤리를 조금 적게 넣어서 주신 사바부 즈시입니다. 고소한 느낌이 기가 막히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로 가장 좋아하는 솥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시마아지와 제빵어에 가마살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성비 장난 아니네요. 실파와 함께 비벼서 주셨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을 알리는 교꼬가 나왔습니다. 새우 맛이 상당히 진득한 느낌이네요. 부드럽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과일까지 먹고 코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8만원이라는 가격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가성비와 맛이었습니다. 코스의 구성이나 재료의 쓰임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고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 배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히카리모노와 참치에 집중하는 스시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술을 좋아하고 스시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1인 13만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8인 대간 예약을 했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